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공법 시행령 41조와 경상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업서 우리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구조의 이의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경상북도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윤남호. 존경하는 박성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정기를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복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간부공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배일 공항정책과장입니다. 권철원 공항신도시 조성과장입니다. 지진태 항공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3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24년 추진계획 중입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구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로 2023년 7월 1일자로 항공산업과가 신설되어 이과 6팀에서 3과 8팀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조직 확대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조 주요 업무입니다. 공항정책과는 3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공항 건설 관련 중앙부처 국회 대응, 신공항 홍보, 정책사업, 대전국 건의 및 지역공항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공항신도시 조성과는 3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항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계획 수립,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활적입니다. 항공산업과는 2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물류, 항공예마로 및 항공레저산업 육성, 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및 도로산업 활성화와 항공방위물류, 강남의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11쪽입니다. 대구경북공항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공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공공항 이전 사업은 11조 5천억 원 규모로 기재부의 기부대항력 심의를 통과했으며, 또한 국토부에서는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공공항의 경우 합의각서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민간공항의 경우 지난달 예타 면제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쪽 충분한 규모의 스마트 민간공항 건설입니다. 지난 8월 국토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로 신공항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6천억, 사업부지 28만 평에 건설되며 항공수요는 2026년 여객 1226만 명, 화물은 21만 8천 톤, 8조를 길이는 3,500m로 규모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공항개발 법정계획의 시작점이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물류 활성화에 집중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신공항 배후 공항신도시 조성입니다.
공항 신도시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조 1,494억 원을 투입하여 외성군의 약 100만 평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공항 신도시 및 산업단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신공항 건설 추진 사항과 연계한 권역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까지 공항 신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스마트 항공물류 조성입니다. 대구경북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항공물류 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물류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필요한 물류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조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입니다. 신공항 연계 교통망은 철도 3개 노선, 고속도로 3개 노선, 일반도로 2개 노선, 기타 도로 2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10개 노선을 구축할 예정으로 특히 공항 지륙도로 4.6km 신설 구간은 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8월 23일 민간 사전 타당성 검토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조 경상북도 항공물류 산업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체계적인 항공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2월에 완료하고 이와 연계한 시군별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8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항공물류 박람회를 개최하여 페덱스, UPS, 카이, 하나시스템, LIG넥스원 등 70여 개의 국내외 기업 참여로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열릴 국제물류 포럼 역시 항공물류 활성화 방안 논의와 더불어 항공물류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 미래항공 교통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25년 UAM 성용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실정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정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한국공항공사, 경북대, 한국도로공사 등과 도심항공 육성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래항공교통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에는 경북형 미래항공교통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19조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21조 신공항 배후 공항형 스마트 도시 조성입니다. 대구 경북공항 배후 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스마트 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하여 공항형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융복합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조 공항신도시 항공산업 국제 공동 캠퍼스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대구 경북공항 및 항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공산업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항공 관련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조 항공교육원 유치 및 종합항공훈련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항공 특화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구 경북공항 인근에는 한국항공교육원을 유치하고 울진비행장은 기존 훈련원을 확장 및 보강하여 국내 유일의 종합항공훈련 특화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4년 1월까지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건의 및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조 경상북도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군 정비 물량의 민관 전환 확대에 대비하여 군수 MRO 산업 육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정비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원외 중소기업의 항공산업 업종 전환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4조, 25조 경북형 미래항공교통 구축 세부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UAM 지역
시범사업 지정 신청 준비와 미래항공교통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경북형 미래항공교통 세부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6조 관광과 연계한 물렁공항 활성화입니다. 물렁공항 개항 100만 물렁관광 시대를 대비하여 물렁공항 및 주변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으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물렁공항은 9월 말 현재 기존 공정률은 36.3%로 올 연말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렁공항 활성화를 위해 올해 8월 물렁공항 면세점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10월 공항 면세점 유치를 위해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3개 광역지자체가 도서공항 면세점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25년 물렁공항 개항에 맞추어 공항과 주변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경경북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협약 관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고하고 추진본부 소관 업무협약 관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 첫 번째, 경상북도 공항 활성화와 항공 모빌리티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경상북도 내 지역과 연계한 공항 활성화 및 네트워크 확충, 경북형 도심 항공교통 기반 조성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2023년 4월 도 한국공항공사 경북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과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반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UAM 공공형 서비스 모델 개발, UAM 지역 산업 시범사업 노선 발굴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23년 7월 도 한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항공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3년 5월 엠버레어 항공기의 울릉도 시범 비행과 함께 항공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8월에는 도내대학과 연계한 교육 서비스 제공, 도내 연락사무소 설립 등의 세부사항을 담은 2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내 기업 수출입 및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3년 8월 페덱스와 도내 수출입 기업에 대한 운임 할인 및 수출입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물류산업 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3년 8월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사업 발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상북도 항공예마로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3년 9월 STX와 STX 에어로 서비스 본사 및 사업장의 경북 이전, 도내 항공예마로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군 항공예마로 사업 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경상북도 첨단 항공전자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3년 9월 구미시 하나시스템 LIG넥스원과 항공전자 방위 산업 육성 해외 항공 방위 기업과 네, 본부장님 간략하게 하나하나는 우리 유인물로 되니까 간략하게 종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덟 번째, 경상북도 항공물류 기업 중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3년 9월 경북대 포르파크 글로벌 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신공항 대우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국토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관련 신구 공모사업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신공항 대우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추진 절차를 위한 순서시험을 구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경상북도 항공인력 양성,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물진비행자 훈련사업자 신규 모집에 따라 도내 대학인 경운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번째, 경상북도 공항경제권 구축 및 공항 신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신공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공항 경제권 구축을 위하여 2023년 10월 도는 CJ 올리버 네트워크스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 추진본부 소관 업무협약 관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의군과 무승군이 터미널 갈등으로 공항 추진이 많이 지연되었지만 이철호 도지사님과 본부장을 노력해서 상당히 이제 봉합되는 분위기죠. 이 대구 신공항 이전이 이 대구 시민의 소음 문제로 2013년 5월달에 건의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9년 6개월 만에 16단계 중에 이제 12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사업자 선정, 사업 승인, 그다음에 설계, 공항 추진 이제 개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요번에 화물 터미널 이 논란 이런 문제가 또 산적해 있다. 이럴 때 이번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30년 개항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용역에 사전규획서라고 이 화물터미널, 복합 화물터미널 이제 2개의 화물터미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담고 있는데 국토부로 봤어도 저희들은 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국토부로 봤어도 해외 공항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프라토 공항이나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등 이 2개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인천 공항이 비상시에 대체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2터미널 화물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아마 국토부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도 잘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그 이후에 경북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공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접근성이 부족한데 포항과 구미, 칠곡, 포항이 50만, 구미, 칠곡 합하면 50만. 그다음에 경주, 경산, 청도 이 주변 도시들이 이 공항까지 오는데 소요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려요. 1시간 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철도가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서대구에서 공항까지. 그러면 포항이나 경주에서는 이 철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를 이제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많이 들어요. 민간공항에 2.6조, 철도 서대구에서 공항까지가 2.4조, 2조 4천억 이렇게 되는데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경북도가 이 공항의 접근성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듣고 소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경북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들은 현재 신공항 연계 주요 경제산업권 접근성 향상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 교통망 이외, 현재 계획된 연계 교통망 이외에도 동부권, 서부권 등에 대한 교통망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서 우선 필요 구간 선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 용역을 통해서 특히 동부권이나 포항 영덕 등 또 서부권 김천 구미 등 직결 노선이 없는 권역에 대해서는
단축 노선이나 노선 등의 대안, 그리고 또 신규 노선 발굴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공항 이전 원인이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 문제인데 이 소음에 대한 완충 지역을 이제 광주 공항 이전 계획에서 보면 한 110만 평 소음 완충 지대를 이제 넣어놨어요. 그런데 신공항 그 완충 지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소음 완충 지역. 신공항 역시도 이 공항 건설 기본 계획에 따르면 그 사업 타당성에 보면 121만 평의 소음 완충 지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소음 완충 지역이 이게 전투기 문제예요. 전투기 문제인데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감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신공항은 110만 평인데 우리는 이제 10만 평, 11만 평이 늘어난 121만 평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잘 추진하시길 바라고. 조금 전 보고서에 국제 공항 교육기관을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걸 이제 우리 국내 교육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동남아를 거점으로 하는 국제 공항 교육기관 설립을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게 경북이 훈련 공항이 완성되면 우리 경북의 공항이 5개.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봐도 면적 대비 면적 공항이 5개가 되면 굉장히 많은 곳, 공항이 많은 나라, 공항이 많은 지역이다. 그럼 이걸 잘 활용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국제 항공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 활용도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 의견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울진 비행장이 교육기관으로 활용은 되고 있지만 좀 더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의성공항 신도시 신공항 주변에도 교육기관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기관 그 공항에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던 국제교육기관 설립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공항 추진 16단계 중에 이제 한 뭐 거의 8, 9 능선을 넘었습니다. 많이 추진이 되었는데 지난 추진의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사업자 승인, 사업자 선정, 사업 승인, 그 다음에 설계 및 보상 문제가 남았어요. 이 문제도 사전에 이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협의하고 또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소음, 이 공항 이전 원인이 이제 소음인 만큼 이 완충제들을 잘 적극 조성을 해서 소음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십니다. 이사님. 박선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차 질문을 골고루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7분 전후에서 제가 관계로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알아서 1차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또 추가 질문에 대해서 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직원들 현황을 한번 설명해 보죠. 간단하고 명확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직원들 현황이 4명이 부족하죠. 네, 맞습니다. 예, 부족한 사유를 한번 말씀. 지금 정원이 35명에 현원이 31명이고
예, 사명이 결혼인데 저희들 그 경북도에서 원래 다들 인력이 부족한 편이라 저희들 역시도 약간의 결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 신공항이 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사업이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죠. 예. 백년대계를 가는 이 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지사에 중요한 사업이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 백년대교를 갈 이 신공항 사업이 중요한 것 같으면 왜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느냐? 다른 과는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신공항은 인원을 적은 인원을 다 채워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사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히 결혼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는 것은 작년부터 보충 이야기가 나왔고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또 다시 드릴게요. 작년 행정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셨죠. 뭘 했느냐? 우리 그 대구시 공항 건설단이 상급인데 우리 보는 그 당시에 직무대리를 해서 이게 불공평하다. 똑같이 대등하게 급수가 돼야지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서 우리 그 단장님께서 언제 여기 부임하셨죠? 예, 올해 2월 9일 임명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똑같은 대구와 경북이 똑같은 단장의 직급을 가지고 와서 그 이후에 단장님께서 달라진 게 뭐 있느냐? 그 당시는 우리가 그 직제가 안 맞아서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오시고 난 후에 달라진 게 뭐 있는지 한번 설명합니다. 예, 그전에는 두과로 해서 저희들 업무 추진이 상당히 여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 과로 해서 항공산업과가 하나 더 늘었고 그래서 항공산업과가 항공산업 부분에서 물류나 아니면 항공산업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고 그 결과 지금 많은 그 외국 기업들 아까 보고 드렸던 MOU 체결 이런 부분들은 항공산업과에서 많은 업무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8일 박람회를 개최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언론인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42억 중에 21억을 지금 집행하고 17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죠? 예. 남았는데 이 예산 집행률이 50%에 지금 불과한데 신공항이 빠르게 우리가 착공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과보다 지금 예산 집행률이 더 떨어지는데 이거는 왜 이래요? 예, 저희들이 조직이 개편됐고 항공산업과가 7월 1일부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항공산업과가 신설되면서 사실 저희들 추경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자체가 집행해야지 그 계약이나 이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8월 24일 그 국토부 사타가 발표되는 등 저희들이 좀 일정들이 그 대구시와 국토부 일정들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집행이 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그 예산 집행 현황 자체가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집행이 많이 그 율이 올라갔고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근 예산 담당관실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202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접근성 집행 실적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추진본부가 본청 실가 24개 중에 23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일 꼴찌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뭘 신공항을 빠르게 지금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것도 빨리 다른 과보다 집행이 좀 빠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간단하게 이거는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신공항 그 물류 있죠. 의성하고 군위하고 예. 이거는 물류를 어떻게 지금 단장님께서 아는 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합의문에는 항공 물류에 대해서는 의성 쪽에 배치하는 걸로 돼 있어서 물류 단지를 의성에 배치하는 것으로 대구시하고도 공동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고, 화물터미널 부분이 있는데 화물터미널 부분은 각 기관마다 합의문의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최근에 10월 10일 이천호 도시장님께서 화물터미널 2개 중재안을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어제 국토부 장관님과 만나서 화물터미널 군위에는 벨리카고라고 하는데 여객기용 화물터미널, 그리고 의성에는 화물 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배치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고, 국토부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따로 다른 기관들, 대구시 또 의성 이런 기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위하고 의성하고 주민들이 갈등이 없게끔 대구와 경북이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서 공항이 2030년에 개항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예, 이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군위하고 대구시하고 의성군이 한물 터미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국토부하고 합의가 됐다 그랬는데 합의가 되었습니까? 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성 군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의성군에서는 지금 현재 의성 군수님, 의성군 쪽에서는 화물터미널 2개 안에 대해서 특히나 의성 쪽에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경북도는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대구시에 대응도 한번 못하고 다 끌려다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예, 저희들이 끌려다녔다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중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갈등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비춰졌을지는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갈등 조정은 하는데 우리 도민들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했잖아요. 그럼 뭘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합의문에 대해서 이제까지 국토부가 8월 24일 사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화물터미널 위치가 군위에 위치한 것으로 그때부터 의성군에서 반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14일 6기관 회의를 청송해서 개최해서 서로 이견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성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었기 때문에 이 추진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저희들이 10월 12일 날 국방부에 가서 군위군이 아니라 의성군의 화물터미널을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고, 국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우리 대구시는 우리 공항이 이제 개항된 이후가 되면은 전투기 소음 때문에 이런저런 제일 가까운 거리에 이런 주민 설명회를 많이 했어요. 대구시에서는. 우리 경북추진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경북도에서는 현장 소통 상담실을 열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고. 어떤 주민한테 설명을 했어요? 누구한테? 저희들 군위와 의성에 각각 현장 소통 상담실을. 아니요, 군위 의성은 공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다 감수하고 결정을 하신 분들이고, 개항되고 나면 인근 또 소음 문제가 제2의 소음이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음 피해에 대해서 그 소음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지역도 있지만 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대구시는 우리 그 인근에 그 제일 민가가 많이 사는 우리 구미시에 주민 설명회를 몇 차례 걸쳐서 하셨어요. 우리 경북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그런 소음 대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민 갈등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는 용역이 끝나고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지금은 용역이 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래서 대구시가 그 주민 설명할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군공항을 이전을 건설하는 기부대 양료 사업의 주체는 국방부하고 대구시이기 그거는 때문에 지금 답변이 제가 그 답변 듣고 싶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 화물 터미널 때문에 그 대구시에서는 그 이달 말까지는 풀어야 한다. 뭐 더 이상 복잡하게 끌고 가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TK 신공항 건설은 본질적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군사공항 시설에 민간공항 시설에 화물터미널을 배치해달라는 발상은 무지 소치라고 이래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그 전까지는 대구시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도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이 10월 21일 토요일 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이미 드렸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방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국방부 역시도 저희들이 그 의성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질문하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항 유치 공동선문회 당사자인 경북도가 나서서 의성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북도가 나서지 않고 방치하면 신공항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대구시는 비상계획을 세워 후보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비상계획은 무슨 계획이래 이 말씀은? 이 말은. 대구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컨디션시 플랜은 네. 사실은 뭐 저희들이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국방부와 대구시 같이 이렇게 논의할 때 사실은 그런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공개 안 해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부 지역에 건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 공항 추진이 국토부 소관입니까? 대구시 소관입니까?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소관이지만 민간공항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이래 후보지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바꿀 수도 있다. 이거 맞습니까? 가능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 지금 현재 그 이때까지 몇 년이 걸렸던 그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그런 다시 하게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경북도가 그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안정시켜 달라. 이건 뭐 전부 협박성이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그 앞에 일들을 어떻게 대응을 했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9월 14일 6개 기관 이 단장들하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청송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 합의문에 관련된 부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처분 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문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의성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성군이 대안을 그동안에 계속 검토해 왔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위치가 의성군 쪽에 어디에 이렇게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성군하고 그 경북도가 긴밀히 이제까지 계속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주민들 그 갈등을 있을 때는 경북도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냥 뭐 남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뭐 또 일이 잘 되면 그때 가가 또 우리가 잘했다 이런 소리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구시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의성군하고 우리 추진본부에서 우리 도에서 관련되신 분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도와주셔야지 이 공항이 그 순조롭게 2030년에 개항이 되는 거지. 지금 언론 내용으로 봐서는 개항이 잘 되겠습니까 그게?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에 갈등의 원천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봅니까? 합의문을 작성을 했을 때 합의문이 의성 합의문은 2020년 8월 25일날 작성됐습니다. 거기에는 항공물류, 항공산업단지는 의성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작성된 군위와의 합의문에는 민항터미널을 군위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항터미널이라는 말 자체도 법률적인 용어가 아닐 뿐더러 항공 화물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개념적이기가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기관 사이에 각자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의 위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합의문 작성할 당시에는 이런 점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대응한 거죠. 결과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죠? 이철 지사가 마치 통합중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군이 대구로 가야 된다고 얼마나 주창을 했어요. 전 도민을 상대로 주장을 했고 의회를 상대로 마치 군이 대구로 가지 않으면 통합이 되지 않는 듯이 거기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부 공동 합의문에 이런 허점이 드러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군이 대구에 갔어도 경상북도가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한 장담이 지금 허언이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대구시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이 계약서나 아니면 어떤 합의문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변호사를 했지만 완벽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민항터미널 또 항공물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화물터미널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그럼 어느 축이든지 그럼 주장하면 그게 타당한 거예요. 정치적인 계약이라서 합의라서 어느 쪽이 강하게 주장하면 그게 통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게 정말이죠. 지금 국방부하고 대구시가 주체가 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군이 대구로 가지 않았으면 그 주체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군인이 되어 가는 거 저는 투표할 때도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어요. 남은 왜 지금 경상북도는 지도를 한번 펴봤습니까? 경상북도에 깊숙이 지금 깊숙하게 군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구시예요. 명문대 공항을 건설하는데 경상북도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군인은 내주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응?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지금 치고 할 거예요? 민주노 도지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경상북도의 포지션은 지금 뭐예요? 경북 도민의 자존심은 이렇게 짓밟고 인근지역의 소원을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구시를 군인을 대구시에 줘야 된다. 그렇게 해도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에 지금 어디 갔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할 말 있습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이 사실은 이제 그 대구시가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공항이 딱 경북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에서 건설되는 비용과 그리고 결기되는 인프라가 다 경북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경북이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에 그 도의사가 애초에 한 말이에요. 응? 지금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건설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기초 단계예요. 거기에 참여 하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쳤어야 이게 그렇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허복 의원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획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군의가 대구 들어갔으니까 대구 임의대로 대구시 단독으로도 난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경북은 뭡니까? 이게 돼가지고 정치적인 책임을 인천을 더 이상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상북도 의회도 자유롭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단장이 말씀하는 이야기 아니고 이 자리에 뭐 행정사무감사이긴 합니다만 도의사 와서 책임있게 대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만은 뭐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니까 이 말하고 넘어가겠어요. 단장님, 우리 경북 하늘길 시민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보만 우리 의성 군이 화물 터미널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어제 우리 방송을 볼게 화물 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한다. 여객기는 군이 여객하면은 그 다음에 화물 전용기는 의성이 한다. 그 정도로 화물 양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대구공항은 사실은 물류단지가 없기 때문에 또 화물터미널의 시설 자체가 그렇게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물이 없습니다. 다만 잠재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도 대구 경북 지방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이 10만 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만 톤 중에 3만 톤은 여객기 벨리카고라고 합니다. 여객기에 실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어제 국토부 용역 결과를 보면 화물 터미널 약 1만 제곱미터에 개항 30년을 두고 그 발표한 거 아십니까? 2026년도 화물 취급 양이 국토부는 21만 톤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 197만 톤입니다. 우리 경북에는 용역해 놓은 거 있습니까? 예, 경북 몇 톤입니까? 용역이 예, 경북도에서 2022년 한 용역이 결과에 따르면 25년도에 낙관적으로 보면 23만 톤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 50년도에는 39만 톤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 결과라는 게 사실은 아니요. 그만 서로가 익히 차이가 익히 많이 되죠. 예, 국토부 용역하고 또 대구시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그 용역이라는 게 이제 넣는 데이터나 아니면 산출하는 예, 것과 약간 알겠습니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만 우리 경북에 예, 지역별로 구미나 예. 대구나 포항 이제 요 주위 인근 주위에 그 항공 물량 수요 빼놓은 거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그 예. 자료가 얼마 있습니까? 구미는 얼마 됩니까? 지역별로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대강의 어떤 아니요, 대강을 빼도 우리 물류를 지급하자면 예, 그 지역별로 하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20년부터 지금 용역한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는 빼야 되죠. 그리고 물류센터가 꼭 그 물류센터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밖에 있어도 됩니까? 물류센터. 그건 개인 회사잖아요.
공항에 보시면 공항은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 나뉩니다. 그래서 에어사이드는 이제 공항구역인데 거기 안에는 화물 터미널이 들어가는 곳이고 랜드사이드 민간인 지역에 보안이 아닌 지역에는 물류 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류 단지에 물류 터미널이 아니 그 정도로 되면 그 맨 개인 회사도 보안 철저히 합니다. 예, 철저히 하죠. 예. 제가 왜 묻는가만 저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우리가 그 구미에서 저는 물동량이 어느 정도 이 경북을 커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경북도에 네. 있는 항공 물류 중에 구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상당히 크겠죠. 예, 예. 그만 구미에서 지금 그 우리 저 공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구미에서 공항까지는 예. 직선 거리로는 한 10km가 약간 넘고 예. 그 도로로 따지면 한 뭐 15km, 20km. 예, 지금 우리 책자에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국도로 하도 지금 그 17.5km 나옵니다. 17.5km. (62페이지) 보세요. 있습니까?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쭉 있는 게 예, 예. 17.5km죠. 예. 그러면 거기서 내서 또 월성까지 가자면 4.6km 더 가야 되죠. 물건을 싣고. 예. 그러면 또 40.6km를 또 싣고 와야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잘 저걸 용역을 해가지고 예. 이 만약에 구미 쪽이나 어떤 물류단지가 새로 앉아만 그 의성의 물류센터가 유지하겠냐 그것도 한번 용역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구미 쪽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싣고 왔다가 다시 싣고 왜 기업들은 사실 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예. 저희들이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지금 계속 주장했던 이유가 예. 물류단지가 의성에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이 연접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공화물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장과 관세 패키징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구미 항공물류, 경북 항공물류가 다 인천으로 나갑니다. 인천에는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연접해 붙어 있고 그건 인천의 물류단지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인천하고 우리 경북하고는 그 완전 지역이 틀립니다. 저는 지역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형이 예. 경북은 구미서만 의성을 갔다가 다시 군위로 공항으로 와야 되고 만약에 그 물류단지가 구미에 앉으면 구미서는 바로 공항으로 가는데 한 5분 차입니다. 시간상으로는 그거 한번 생각해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그걸 같이 고민해야 예,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차피 공항을 유치했고 또 터미널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돼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그 기본계획 보면 그 5가지 저걸 했는 거 있대요. 기본계획 저 뭐죠? 우리 합의할 적에 공동 합의부 발표할 적에 예, 예. 민간 항공터미널 공항 진입로 군 영해 간사 군위에 배치할 것. 예. 그 다음에 공항 신도시 외부 산단 공항 이전 종료 시까지 군위에 33만 조금 미터. 그 다음에 의성에 그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저 대도 또 정문도 그 있는 것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키자만 할 수 있도록 만들자만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우리가 그걸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그 경북도의 직원도 그 국토부의 그 공항추진단에 경경북공항추진단에 한 명이 파견이 될 예정으로 있고 사실 어제도 상계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 하부터미널은
지금 갈등이 많잖아요. 군이 저게 또 우리 부대 정문이나 또 일조인데 그 연계 사업 강간단지로서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그 기본계획 할 때부터 설계부터 참여를 해야 우리가 그걸 다시 지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하실 거죠? 참여하실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신고항 문제는 그 기관이 아까 중간중간 답변하는 거 보니까 국방부, 국토부, 대구, 경북 맞습니까? 관계되는 기관이 그 네. 6개 기관인데 아, 의성 군위를 빼면은 4개 기관이고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예. 경북에는 의성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의성이 들어가면은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주도권이 너무 밀려있다 이런 이제 방향에서 얘기가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여기 신구항 본부의 한 팀으로서 대구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질의할 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여기 데시벨을 한번 해봤습니까? 예천 군광이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뭐 5km나 10km 이런 여건에서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소음 관련돼서 2015년도 영역을 한 사실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예천공항 주변에 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주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남서에서 북동으로 예정인데 이게 확정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활주로 방향은 국방부가 작전상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아까 경북 의성이 저희 아까 남진봉 총장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군인까지 내주면서 이렇게 선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을 내주고도 모든 권한을 국방부에서 다 준다. 경북 의성은 우리는 뭐합니까? 경북 의성도 대한민국 국가 안에 있습니다. 경북 의성이 없이 대한민국이 있지도 않고요. 국방부에서 절대 권한은 없습니다. 도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권한과 그 의무를 다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그 인근에 있는 거기 도시나 군 단위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에 공항이 몇 개 있죠? 경북에 지금 현재 공항은 포항 경주 공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항 경주 공항이지만 25년을 개항 목표로 하고 있는 물릉공항 그리고 30년을 개항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울진 비행장이 있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운영했던 예천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개 공항 2030년에는 공항 3개, 비행장 3개가 되는 그런 도가 됩니다. 자, 이건 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구까지 포함해서 대구항까지 포함해서 대구항이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대구항은 지금 현재는 흑자입니다. 흑자입니까? 그러면은 포항 경주공항은 어떻습니까? 포항 경주공항은 지금 흑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신공항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략을 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항 경주공항에 대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케팅이나 아니면 항공사 유치나 이런 부분도 노력도 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포항 경주공항을 국제공항화시켜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 사실은 흑자를 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의 가장 경쟁자는 KTX입니다. 그런데 그 포항 경주공항이나 또 울산 공항은 이전에는 흑자였지만 KTX가 개통되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물릉공항, 대구 포항 경주공항을
국제성화 시키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류단지가 그랬죠. 공항교우단지 조성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6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00만 평이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예. 구미 국가공단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까지 지금 1공단에서 5공단까지 하려고 한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공항이 2030년 계약 맞죠? 네, 맞습니다. 이 100만 평을 6, 7년 안에 어떻게 단순히 계획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단순한 계획으로 안 되고 그 민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제대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구미에서는 지금 수출 물량이 연간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작년에 수출 물량만 한 37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만. 예.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님 말씀처럼 물류단지를 저는 구미로 와라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공항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한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 클러스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조성이 100만 평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국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국가 시범 도시로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J 네트워크스와 함께 MOU를 체결한 사실 역시도 CJ 그룹 차원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 민간 기업들, 우리나라 탑티어에 있는 민간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민간이 주도하는 또 우리 경북도가 관리하는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국가 공모 사업에는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성공항 신도시를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구축하면서 스마트 시범도시로,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 사업에는 1차 선정이 됐고, 1차 됐어요? 2차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도 아마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걸 왜 물어본지 아십니까? 공모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미의 공단에 반도체 특화, 방위산업체, 녹색 클러스터, 이거 미래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향후 구미 3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특화단지는 구미나 경상북도가 살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신도시 조성할 때 저는 꼭 어느 도시를 얘기했으면 그렇습니다만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였는데 이것만큼은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북, 의성이, 그리고 경북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가덕도 신공항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9년도 계약이죠. 예, 우리는 30년도에 계약 예정이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항공여객은 하고 그쪽도 물류도 또 들어오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지금 예정하고 있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노선을 저희들이 이렇게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를 측정하는 것이지, 노선은 이제 항공사가 그때 이제 항공을 개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덕도에서 지금 현재 미주 유럽 포함해서 130개 노선을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에 개설이 되겠습니까?
노선이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관문공항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예, 가덕도는 순수하게 민간공항입니다. 그런데 예. 대구 경북공항은 아니, 자, 그래서 군공항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시간이 24시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피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운항을 금지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일반 다른 군민 공항은 11시부터 6시까지지만 저희들은 12시부터 5시까지로 이렇게 좀 확장을 받아서 지금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물류터미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런데 노선, 물류 노선들이 개설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류 단지와 또 물류 화물 터미널을 좀 유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대구 경북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이 10만 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위치를 보면 가덕도는 한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지만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의 CN에어 화물 유치에 주목을 하면서 부산 신항과 연계해서 이 물류를 다시 환적해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운송비가 40%가 절감이 되고 환적 시간이 50% 절감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항 신도시 주변에 물류 혁신 특구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도 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올 5월 달에 가덕도 신공항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된 거 아시죠? 예. 10km 범위 안에가만 이렇게 지역을 이제 개발 예정지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했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원래 20km로 시행령할 때 개정할 때 요청을 드렸지만 가덕도의 수준에 맞춰서 10km 정도로 제한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하나를 추가해서 물류 관련된 그런 것들도 시행령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법률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 예, 개정입니다. 예. 이거는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는 창원시하고 거제시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포함이 되죠. 방역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칠곡군이나 구미시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번에 박성분 위원님께서 50km라고 제안을 주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꼭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시행령이 재정 법률의 시행령이다 보니까 많이 반영을 못했지만 다음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물류터미널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복합적으로 대외, 대내 이런 쪽들을 전부 살펴서 물류 터미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본회 원장이 이제 합의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대구와 어떤 화물 터미널을 두고 갈등이 빚어진 원인 제공이 이제 합의문에 있다고 보이는데 보니까 합의문이 있어요. 이게 합의문, 이게 두 개의 합의문이 있는데 2020년 7월달에 합의한 거는 여성군을 성납받기 위해 달리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합의문이 작성이 됐다는 걸 느껴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합의문을 보면은 2020년 7월달에 합의한 내용, 1차 합의한 내용에 보면 제1항에 민간 항공 터미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익을 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합의문, 8월달에 합의문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여성군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터미널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항의 항공물류, 항공정비 산업단지는 여성군을 둔다. 이렇게만 표기해놨기 때문에, 대구에서 당연히 터미널, 두 개 터미널을 이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터미널을 생각하면 당연히 화물도 대구 군의군에 온다고 대구시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 이거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공동합의문이라는 것은 계약서 같이 처분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동합의문을 해석할 때는 이 문구를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규범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공동합의문은 정치적 합의문이 있고 처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합의문을 쓸 때 당사자의 진정한 아니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해석을 해보시라니까요. 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민항 터미널을 보면 민항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계 터미널과 화물 터미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민항 터미널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성군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항공 물류는 다 의성에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항공 물류라고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항공 물류라고 한다면 그 안에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이 8월 25일 날 작성되었지만 21년 지금까지는 그제 우리 경상북도도 터미널, 화물 터미널에 대한 이야기 없었잖아요. 15일 날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화물 터미널을 별도로 둔다고 이제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화물 터미널 그 이야기 없었잖아요. 그 전에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 항공기에 1층에는 화물이 적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1층에 화물, 그 다음 2층에 이제 민간 항공을 운행하는데, 당연히 대구에서는 이제 민간 항공기 밑에는 화물을 적게 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화물 터미널도 대구에 두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협약 사항에 내가 이견이 있는 걸 그걸 다시 이견을 내 가지고 대구시하고 이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예. 그저께 이철우 지사님하고 국토부 장관 만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됐습니까? 화물터미널이 복수로 설치하는 것이 이 경북공항을 물류 전문공항으로, 또 경북공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물류 단지에 연접해서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이철우 지사님께서 국토부 장관님께 화물터미널 복수안을 또 중재안을 제안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또 의성군들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활주로를 별도로 화물터미널 활주로를 별도로 만듭니까? 화물터미널은 활주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화물터미널까지 가는 것은 유도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도로를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화물터미널을 여성군에 설치를 하면은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군의군 터미널로 옮긴다는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화물 비행기가 이륙해야 되는데 터미널 활주로 없이 됩니까? 화물터미널은 이제 의성에서
말씀하시는 화물터미널 위치는 의성의 이제 서편 쪽인데 그쪽에 활주로 끝단에 유도로를 설치해서 거기로 화물기, 그러니까 항공 화물 전용기가 그쪽으로 가서 화물을 싣고 물류단지에서 패키징하고 라벨링 되는 화물을 싣고 화물 터미널에서 나와서 활주로로 이륙을 하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화물 터미널 별도로 하나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생기도록 했으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미주나 유럽 정도 가려면은 한 3km 이상 활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도 3.5km. 그런데 활주로 필요 없다 하면 안 되잖아. 그 활주로를 이용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 활주로를 이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활주로를 다시 더 정가해서 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물 터미널이 그럼 이륙 안 하는 활주로가 만든다 그 말입니까? 유도로를 만듭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통해서 내려와서 그 착륙을 해서 물량을 어선군의 화물 터미널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가지고 예. 구미군 활주로를 옮겨가지고 이제 이륙한다 그 말이죠. 활주로는 군이 의성 중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민간 항공 활주로와 같이 쓴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가능하냐는 그런 의문을 이제 본의원장 이야기를 했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화물 양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2060년도에 한 21만 톤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예. 화물 터미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수요가 그만큼 뭐 화물 터미널 별개로 운영할 만큼 수요가 많이 발생하겠어요. 첫 번째 이제 그 경북도에서 지금 현재도 10만 톤의 화물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화물 10만 톤이 다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물류 터미널이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화물 물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 즉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됐어요. 이야기를 본위원장 하는 이야기나 위원들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예.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본인 주장만 그렇게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화물이 10만 톤 정도 되면은 화물 전용기에 한 몇 대 분량돼요? 10만 톤은 하루에 한 400대 분량, 400톤 정도가 처리돼야 되고 그러면 하루에 지금 현재 화물기가 30톤에서 한 100톤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운항하는 화물을. 그래서 그게 한 50톤으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하루에 한 8대 정도가 화물터미널을 이용해서 이륙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화물이 10만 톤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우리 다 항공으로 간다 하는 그런 보장도 없고, 항만도 있고, 그죠? 지금 항공 화물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유인된 것은 이제 항공 화물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유인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민간 터미널이 이제 저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15일부터 이제 이철 지사 국토장관 만나고 나부터 이제 거론이 되는데, 앞으로 면밀한 부분들이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나 우리가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공항본부의 역할이 앞으로 정말 크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의 화물 연간 처리량이 얼마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전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이게 계속 증가 추세인데 한 300만 톤 정도 됩니다. 연 294만 톤. 예. 그 294만 ton의 10%면 한 30만 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300만 톤 중에 환적 화물이 그 4대 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나가는 화물이 이제 60%고 40%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나갔거나 들어가는 화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10%가 한 10만 톤이 약간 안 됩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지금 화물 터미널 2개는 국토부 기본계획서 용역에 사전 규격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제 그 화물 터미널을 2개로 옥수의 화물 터미널을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규정돼 있다. 국토부에서 뭐 승인만 안 했지 사전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 문제는 화물 터미널 2개를 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화물 터미널 이제 2개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화물은 10만 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활용을 하려면 한 20만 톤, 15만 톤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 화물을 우리가 물류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 확보 계획이 있냐? 저희들이 항공 물류 박람회를 9월 8일에 열었었고 거기에서 그리고 올 12월 11일 그 물류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 이유가 글로벌 물류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그 12월 11일 날 개최하는 행사에는 글로벌한 이커머스 회사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아마존 또 중국의 1, 2위인 그 알리바바 등의 회사를 참여하는데 이런 회사들과 계속 스킨십을 가지면서 또 MOU도 체결을 페덱스하고도 MOU를 체결했는데 그런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 예,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물류를 멀리 있는 물류를 확보하기보다도 여기에 생산된 물류를 확보할 수 있는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에서 한다는 지정하기가 절차가 복잡하고 보니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반 산단, 예, 일반 산단 조성 계획을 지금 갖고 있나요? 저희들은 물류 특구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일반 산단도 공항 신도시에 항공 물류 산단 그리고 항공 산업 산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준비를 기초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그 규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그 산단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접근성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철도가 서대구역에서 공항까지 예, 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중앙선이 도담하고 영천이 지금 완공이 언제죠 이게? 내년 2024년 여기 보시면 저기 현재 공사 중이고 25년 준공 예정으로 이게 완공되면 본부장님 이게 완공되면 어성역에서 구미 공단까지 이게 신설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여기 신설이고 도담 영천은 복선화. 이 복선이고 구미 산단과 어성역까지 이제 신설. 공항을 거쳐서 어성역 가는 게 신설이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대구에서 공항 가는 게 신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예산 계획은 서대구에서 공항까지 2조 4천억만 예산이 돼가 있고 그 구미역에서 구미 산단을 거쳐서 공항 그다음에 공항 지나서 어성역까지 이 예산은 지금 포함 안 돼 있죠. 예, 부분은 아직은 포함 안 되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국토부 자체 사타를 지금 검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타가 되면 기재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좀 확정할 계획입니다. 접근성이 빨리 확보되도록 예, 해소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개념 정의를 하고 예, 단수 화물 터미널이 있어요. 화물 터미널. 화물터미널이 하나가 있는 그런 공항이 있을 수 있고 화물터미널이 2개나 3개 있는 공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복수 터미널은 뭘 이야기합니까? 화물터미널을 지금 현재 군위에 지금 있는 여객 전용 화물터미널과 함께 의성에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단수 터미널은 여객 화물 터미널과 화물 전용 터미널을 같이 운영한다는 이 이야기를 단수 터미널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개념 규정하는 것은 없지만 일단 화물터미널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화물터미널을 이용해서 뭐 여객이나 화물을 여기에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복수 터미널인데 복수 터미널 화물 전용 터미널 동일한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늘 주장해온 게 예. 대구시나 경북에서 주장하는 게 복수 터미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화물 전용 터미널이 복수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니죠. 화물기 전용 터미널, 그러니까
여객기와 화물기 이렇게 대구시 생각하시면 구리군에는 여객 화물 터미널은 있고 화물 전용 터미널은 어선군에 있는 거 화물기 하겠다. 전용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럼 굳이 옥수 화물 터미널을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이래서 오히려 싸게 13이고 홍준표 시장 이런 유행을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화물 터미널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좋은 일이다. 추가로 설치한다면 이게 아주 애매한 수사예요. 그래서 복수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아시겠죠? 예. 홍준표 시장이 이런 분이에요. 노래한 분이니까. 울릉공항이 예. 지금 공정이 9월 말 36.3%, 지금 한 39.7%. 그렇죠. 한 40% 가까이 되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울릉 구민들 수건 사업도 하고 울릉군뿐만 아니라 그 영토방위라든가 군사적 충실한 측면에서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고 응원을 해왔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가도봉 절취 과정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뭐 이거 생활할 수 없는 정도로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재산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국민들은 묵묵히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절취하는 과정에 엄청난 물량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참는데도 아주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하는 인원과 불편함이 있으니까 한번 그 상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현상은 뭔지 대책은 뭔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포항경주공항이 이제 국제선 운행하기 위해 가지고 좀 용역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용역은 예전에 이제 끝이 났고 저희들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을 개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단 기재부가 인정하는 그런 국제 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국제 행사 이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국토부 허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을 그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역했어요. 아까 용역 진행 중에 있다 안 그랬어요? 그래서 국제 노선은 어디를 유치 희망합니까? 일본하고 네, 동남아, 일본과 중국 뭐 그 정도로 중국, 동남아는. 예, 동남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요? 네? 저희들이 국토부에 그 규제 개정 건의, 규제 개혁 건의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포항경주공항이 거기 활주로는 충분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포항공항을 이제 포항경주공항으로 이제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이제 포항을 통해서 경주하고 지역이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공항들을 이제 경주에 전남도도 경주에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름을 변경했는데 그 목적 취지에 맞게 우리 왜냐면 지방공항이 상당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게 돼가지고 공항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신공항 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 신공항 추진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